건물 주인이 전기요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부과하면서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익산 금마저수지가 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호수에 대책 없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을 임시로 담아놓는 유수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예방을 위해 올해는 발생 전부터 방역 체계가 가동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건물 전체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건물주가 임의로 나눠서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건물의 세입자라면 이 뉴스 보시고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도내에 있는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김정일 씨는 월 평균 21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따져 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와 비교를 해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건물주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못 믿냐, 계량기도 안 보여주면서 저를 못 믿냐는 식으로 했길래 저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한전이 이 건물에 부과한 전기요금은 232만 9,900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부과한 요금은 354만 4천 원으로 요금을 공개하지 않은 2층과 7층을 빼고도 121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한전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건물주가 각 세입자별로 요금을 나누는데 건물주가 실제 사용량보다 매달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씩 전기요금을 더 부과한 겁니다. 건물주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나죠. 먹고 살려고 왔지. 어떻게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건물주는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잘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했을 뿐 결코 부당한 이득을 보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30만 원 나오고 88만 나오고 이것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건 유지비로 있어도 되는구나. 갖고만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용이 되니까 그것도 언제 사용될지를 모르니까. 건물주는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초과된 전기요금은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금마저수지 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근 마을의 생활하수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어서 수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의 서동공원과 농촌테마공원이 잇따라 들어선 금마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와 연결된 배수관을 통해 하양 거품이 이는 오폐수가 쉴 새 없이 흘러듭니다. 배수구 근처는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배수관을 따라 올라가자 전원마을이 나옵니다. 익산시는 전원마을에서 나온 생활하수가 빗물과 섞여 흘러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경우 물의 흐름이 적다 보니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수변공원 조성 과정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수와 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구역을 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간다면은 하수관로 사업이 이루어지겠죠. 서동공원과 농촌테마공원 등 금마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모두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수변 생태공간의 수질 보호를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택지 등을 개발하면서 침수 예방을 위해 전북 곳곳에도 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유수지가 설치돼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엉망인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침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유수지입니다. 철책으로 둘러싸인 채 온갖 잡풀과 나무들이 뒤엉켜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가 거의 안 되다 보니 해충이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모르죠.
여기 계셔보시면 하루만 계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쪽은 아무도 안 건데. 전북에 만들어진 유수시설과 저류시설 등 유수지는 모두 60여 곳. 전주에도 1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유수지 위를 흙으로 덮은 뒤 그 지상부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유수지 주변 주민들의 요구도 비슷합니다. 이걸 메꾼 다음에 지하는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위쪽은 차라리 타워를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써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 재난 용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유수지 관리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의료인력 충원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으로 약대 유치를 추진해왔던 전북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조성과 정치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약사는 만여 명, 의사는 7,600여 명, 간호사는 1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당분간 의료인력 충원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학 수건 사업으로 약대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천연 농산물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임상 연구 약사를 육성하겠다는 약대 유치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미 신약개발연구소와 8개의 임상시험 연구센터를 구축했고 관련 학과와 협력 기반도 만든 상태입니다. 전북대는 의대, 자연대, 농생대, 수의대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약대가 유치가 된다면 신약 개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도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학생 10,000명 이상 거점 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곳은 전북대가 유일합니다. 특히 전북대의 약대 유치는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여론 조성은 물론 정치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의 기본요금을 받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기초수급 장애인들은 전주시가 예약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1,500원의 기본요금을 다음 달부터 받기로 고시하자 이동권 보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지콜을 이용하는 기초수급 장애인은 660명가량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마지막 이전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전에 맞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혁신도시에서 이전식을 마치면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전 기관의 유관 기관을 유치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에 맞추어 관련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거의 해마다 AI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AI가 발생하면 방역 체계를 가동했던 정부가 올해부터는 AI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이기백 씨. 이 씨는 지난 겨울 AI 사태 때도 어김없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겨울 내내 오리를 입식하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 3, 4개월씩 놀고 있으면 다들 부담이 크지. 올해는 너무나 또 매물을 많이 시켜갖고 용진면 전체가 뭐 가금류라고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AI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방역 취약 농가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점검하고 가축거래 상인이 취급하는 닭과 오리는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 지자체에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 초소와 소독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AI 발생 시 대응이 아닌 상시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질병의 강한 가금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찬반 논란이 있는 AI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중국 불교 신도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불교 사찰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중국 사찰 주지 등 20여 명은 충남 수덕사를 거쳐 김제 금산사를 방문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양국의 불교 문화 탐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크게 줄어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국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제52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이 종합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등을 획득해 종합 점수 650점을 얻어 지난해와 같은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상위 입상자들은 2019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불법 멸치잡이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고 조업한 어선 7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멸치를 잡은 혐의로 지난 9일 부안군 위도 서방 11km 해상 등에서 어선 6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안군 위도 서방 17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안강만 그물을 싣고 항해하던 어선 1척을 적발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 소속 이모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이 과장은 지난 2012년 수산물업자 65살 A씨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 8억 원을 받도록 도와준 뒤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딸의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22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중학생이던 22살 김 씨와 21살 이모 씨는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한 가게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한 뒤 담배 10보루와 현금 3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 장수 89mm, 남원 82mm, 전주 33mm 등 20에서 89mm의 비가 내린 뒤 오후에는 그쳤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